5월 1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가 지금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일단 지금 시장 불확실성을 일으키고 있는 요인들 크게 두 개가 있죠. 디폴트 우려가 하나가 있고 은행 시스템 위기가 어떤 방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소매 판매 지수가 16일날 발표가 돼요. 소매 판매가 중요한 거는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그래서 이 소매 판매가 늘었다라는 것, 그거는 그만큼 지갑이 열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이터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 데이터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나와준다라면. 그래서 16일에 발표가 되는 소매 판매 지수 또 조금 챙겨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제일 지금 시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 건 단연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일단은 개판까지는 아니고 개판 5분 전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난주 12일에 2차 협상이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실무진 협상이 지금 지지부진하구나, 이런 시그널로 이제 해석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렇다면 2차 협상과 관련해서 뭔가 의미 있는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이건 역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17일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3개국 해외 순방이 지금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디폴트 협상이라기보다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준다라면 주 초반,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뭔가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지금 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순방 가기 전에 뭔가가 나와줘야지 5월 말 대비가 될 거고, 그렇게 6월 1일 디폴트 가능성 시점을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타임테이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틀 안에 더 많은 걸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멘트를. 그러니까 이틀 안이라는 거는 자기 순방 가기 전에 뭔가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쩌면 주 초반에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장을 누르는 그런 악재가 하나 정도는 사그라지거나 좀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미국이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디폴트가 터졌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사람들은 대체 자산으로서 골드, 금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이가 블랙이 지금 이 전문 투자자고, 이 파란색 라인이 개인 투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전문 투자자의 51.7%가 금으로 가고, 개인 투자자의 45.7%는 또 금으로 간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2위가 국채예요. 미국 국채. 전문 투자자의 14%, 개인 투자자의 15.1%, 3위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전문 투자자의 7.8%, 개인 투자자의 11.3%.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유의미한 거는 비트코인이 탑3에 들어갔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달러나 엔화 그리고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보다 더 대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번 블룸버그 데이터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런 지점은 우리에게 조금 의미가 있죠. 비트코인 투자자, 크립토 커런시 투자자들로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리스키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탑3에 올라갔네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거 제일 바랐던 거잖아요. 어떤 리스크 해지 수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그게 골드, 금이었는데 이거를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이 결국엔 대체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은행 위기 상황 때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디폴트 관련해서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대체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더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더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은행 리스크 상황인데, 이건 정말 조금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팩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현금 유동성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 이 뱅크런 양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제 추가 파산으로 가게 된다라면
신용 긴축이 강화될 거고 이 경기 악화로 이어지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대출을 제대로 못 갚는 상황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안 그래도 주요 대도시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뭐 30% 이런 숫자가 이제 익숙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이자율을 재산정할 때가 왔을 때 계약 갱신 때가 왔을 때 그때 이거 대출이 덜 되거나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동산 위기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오피스 빌딩의 60%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그 중에 절반이 지역 중소은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 잘못되면 지역 중소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안 될 수 있다라는 현실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여차하면 정말 이 재수없는 상황을 좀 봐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은행 세네 개가 막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파산을 해버리니까 어디 아프리카나 남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에서 중소형 은행이라고 해도 웬만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막 저렇게 나가 떨어지는 걸 보면 우려스러운데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걸 우리가 이미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팩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언제 또 제2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사태가 재현될지 이건 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점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16일 지금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GDP의 3분의 1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지금 3월에 마이너스 0.6,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6으로 수정치가 된 거겠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0.7로 플러스로 전환이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을 열고 있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증시를 누르는 방향을 강화시키는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하진 않겠지만 이제 예측치대로 나올지 예측치를 넘어설지 뭐 이런 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16일 밤에는 유동성 가능성이 있다, 증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인 게 한번 반등 올려줬고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려줬는데 지금 중요 라인에 대한 어떤 저항 돌파 27,600달러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여기를 아직 못 뚫어주고 있어요. 반등을 해준 건 다행이지만 아직 오버헤드 저항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7,600달러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그게 조금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 말하는 걸 좀 정리를 하면 이번에 저항 돌파 못하면 25,000달러 리테스트, 여기도 실패하면 2만 달러 폭락, 그런데 지지 라인으로 전환이 잘 되면 3만 달러 랠리 가능성, 뭐 이렇게 조금 여러 분석가들의 멘트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켓시 우페드에도 마찬가지고 2만 달러 폭락 가능성도 있지만 저항선 뚫어내고 나면 3만 1,000달러 가능성이 있다. 얼추 숫자만 조금씩 다른데 비슷비슷합니다. 렉트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주 이동평균 26,500달러 위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다. 이런 부분에 지금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특히나 하락수익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27,600달러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이나믹한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다. 다이나믹은 뭘까요? 33,000달러 간다라는 거죠. 32,000달러, 33,000달러까지 랠리. 이거 주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주간 차트에서 이번 주에 이제 여기까지 뚫어주게 된다라면 5월, 6월 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반등 랠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반등이 페이크 아웃일까? 그 여부는 26,400달러에 대한 리테스트 상황을 보면 된다. 27,200달러를 지지라인으로 전환시킨다라면 추가 반등 가능하다. 일단 27,200달러는 뚫었죠. 지금 27,200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밤사이에 상황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가준다라면 어쩌면 좀 추가적인 안도랠리 비슷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상황이랑 비교를 했어요. 지금 지지라인 지지 못 받고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죽었다 막 이런 말도 나왔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지지 라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급격한 랠리 전고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뚫렸지만 지지 라인으로 저항 라인을 전환시키고 난다라면 간다 어디까지 간다, 12만 달러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3데이 차트인데 실제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반등이 조금 의미 있게 나와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빗불 캐피탈에서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코인데스크랑 서면 인터뷰를 한 건데, 조 디파스퀄이라는 CEO가 서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 중이다. 이 전통금융 시스템 불신이 암호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미 봤죠. 이 3월 달에 은행들 무너지기 시작할 때 비트코인이 급등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럴 때 이미 어떤 리스크 해치 역할로서 비트코인의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더 강화된 모습이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부쩍 확인되고 있다. 특히나 앞서서 저희가 블룸버그 설문조사 결과 본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 때 금, 채권, 그 다음 3위 비트코인, 탑3 안에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장선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3만 달러 고지 탈환 전에 2만 5천 달러에서 2만 7천 달러까지 안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이 어떤 박스권 횡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지금 별도의 촉매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새로운 랠리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보기에는, 비트불이 보기에는 2만 5천 달러에서 2만 7천 달러에서 힘을 모으면서 이 3만 달러 랠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외부 충격, 뭐 긍정적인 충격 이런 거 없어도, 촉매제가 없더라도 여기서 지금 힘을 잘 모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탈달러 상황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탈달러 트렌드화 되고 있는데, 지금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거의 브릭스 하는 것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금융 거래할 때,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결과가 이 신흥국들에서 자본 이탈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건 당연한 결과죠.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그걸 노리고 사실 미국이 금리 장난을 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짜증나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기들끼리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좀 엔데믹 맞아서 조금 가려고 하는데, 막 미국 고강도 금리 인상 때문에 자본 유출 생기고 짜증나죠. 그래서 거의 지금 아세안 국가들의 움직임은 브릭스 진영의 움직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내 금융 통합을 더 강화하고 현지 통화를 시장에서 더 발전시키고 이걸 촉진시키기로 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의 금융, 경제 거래를 할 때는 현지 통화 사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가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 브릭스 진영에 이어서 아세안 진영에서도 이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탈달러의 어떤 트렌드화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진영, 이 G7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뭐 브릭스나 다른 경제 권역에서 달러 결제를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단기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뭐 올해, 내년 갑자기 막 달러가 막 그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결제 비중이 뭐 50% 아래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게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봤을 때, 한 203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지금의 트렌드가 가속화된다? 2030년? 굉장히 큰 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갖게 만들잖아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 전폭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7월 말까지 암호화폐 법안 4개를 다 통과시키기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개는 이거죠. 암호화폐 채굴, 국경 간 암호화폐 결제 허용하는 거, 디지털 자산 과세, 그리고 불법 사용에 대한 규제. 이게 다 거의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네 개가 다 통과가 되면 거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용화 단계로 접어든다. 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재밌는 건 이제 러시아 기업들이 이미 국경간 결제에 있어서 암호화폐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법화를 거쳐서 이 규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논의를 이게 또 러시아라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채굴 산업도 지원하겠다고 막 시베리아에 발전소 건립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참 이런 거 보면 러시아도 새로운 시대의 어떤 한 방을 쥐어 잡으려고 안간힘을 하고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알렉세이 모이세프 러시아 재무차관인데 규제 주체는 금감원이 아니고 연방세청,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세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서 이제 국제거래가 활발하고 수익 발생, 그러니까 암호화폐로 이제 결제를 한다라는 거는 국제거래가 활발하고 수익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유사성, 그러니까 세금 더 확실하게 뜯어가기 위해서 연방세청, 우리로 따지면 국세청이 암호화폐 규제를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멘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연방세청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고 모든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다른 후보군으로는 이제 금융감독원 또는 중앙은행도 제기되고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좀 주도권을 갖고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금 이슈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돈 많이 뜯어가겠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래저래 조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지금 손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좀 잘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97%. 와, 이 인플레이션이 워낙 이제 난리가 나다 보니까 화폐 가치 떨어지고 지금 4월 CPI가 108.8%였대요. 30년 최고치. 미친 거죠, 거의. 이게 피아트 머니의 어떤 한계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페소 가치가 급락을 해서 올해 들어서만 지금 40%가 빠졌대요. 되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탈달러, 달러 약세, 피아트 머니 한계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블록체인의 어떤 흐름, 크립토 커런시의 채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